안녕하세요. 얼리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편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검사 결과에서 공복혈당이 높아서 당뇨 전 단계였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진료하는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 이거 당뇨약 평생 먹어야 되냐? 당뇨가 완치가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뇨가 완치가 되냐는 대답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혈압도 2차성 고혈압인 경우에 그 2차성이 원인이 됐던, 예를 들어서 페오크로모사이토마라는 갈색 세포종이라든지 어떤 다른 혹이나 종양의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술적인 치료로 그 종양을 제거하고 혈압이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듯이, 당뇨도 마찬가지로 어떤 2차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진료받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당뇨약을 끊게 만들었던 환자인데요. 고등학생 학생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뇨긴 한데 어린 나이에 당뇨가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형 당뇨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2형 당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로 들어가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당 조절을 했는데요. 이 고등학생 친구는 키가 160cm였는데 몸무게가 100kg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제요법 이상의 경구 당뇨약을 사용했었고요. 지난번 쇼츠 영상에서 보여줬던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추가하면서 제가 학생에게 이 약은 당뇨약 중에 소변으로 당이 좀 배출되면서 체중이 좀 빠질 수 있는 약인데, 이왕 이 약을 먹고 체중을 뺄 거면 조금 확실하게 날씬하게 좀 체중을 줄여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 학생은 좀 제 얘기를 좀 진중하게 듣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120kg를 40kg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3분의 1이 없어졌죠. 그래서 3분의 1로 아주 날씬한 상태로 6달 이상에 걸쳐서 계속 체중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의 요구량이 점차 낮아져서 3알 먹던 게 2알 먹고, 2알 먹던 게 1알 먹고, 1알 먹다가 반알로 먹고, 결국에 당뇨약을 끊게 된 적이 있죠. 그래서 당뇨약도 또 젊은 나이였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노력을 해서 120kg가 40kg가 되면 당뇨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병원 안 왔기 때문에 추적 관찰된 바는 없는데요. 다시 살이 쪄서 고도 비만이 된다면 당연히 당뇨, 고혈압 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상태의 체중을 유지한다면 거의 당뇨약을 안 먹거나 먹더라도 아주 초기 당뇨에서 쓸 수 있는 약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한다면 당뇨약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도 끊게 됐거든요. 고혈압도 굉장히 센 복합제를 썼는데 결국에 고혈압 약을 먼저 끊게 되고, 당뇨약은 최종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메폴민 제제를 한동안 많이 쓰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뇨약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당뇨가 오는 원인이 단 거를 먹어서 온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럼 일부는 이제 맞는 말이죠. 혈당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당이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빵, 떡, 라면 이런 거 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꼭 달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인 사람도 많지만, 일단 그 학생과 같은 예로 비만인 분들이, 고도 비만인 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 비만에서 더 이상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뇨 전 단계 때가 아니라 아예 당뇨가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화혈색소가 7.5, 8 이상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동안 너무 달달한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저 커피 안 마시고 단 거 사탕 안 먹을 테니까 당뇨약 안 먹고 좀 운동해서 보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거의 100명 중에 90명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은요, 그 당뇨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5년, 10년이 됐던 그 전에 쌓였던 나쁜 생활 습관과 이런 게 쌓여서 서서히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데 있어서도 당장 진단 후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먹는 음식이나 식이 조절하고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화혈색소가 뚝 떨어지거나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이거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달달한 거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6.5 밑으로 낮추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6.5 밑으로 잠깐 낮아지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당뇨 전 단계에 머물면서 다시 당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화혈색소나 혈당을 조절해 놓는 게 합병증이 더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뇨약을 먼저 먹고,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동시에 하고, 향후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조절이 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당뇨의 약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으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고집을 피우시지 마시고 빨리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약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버티신 중에 나쁜 케이스는 콩팥이 나빠져서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해서 이제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거나 눈이 나빠지는 거는 한번 나빠지면 되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진단 당시에 이게 중등도 이상의 당뇨라면 빨리 당뇨약을 시작하시고 버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 완치의 기준이란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뇨 완치의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당뇨는 만성질환이고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체내에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다음에 다시 당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해서 완치라는 개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콩팥이 나쁜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약을 굉장히 높은 당뇨약을 쓰거나 인슐린을 사용하던 분들이 정말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어느 한순간 당뇨약을 줄이다가 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허니문 페리어드라고 하는데요. 허니문 페리어드라는 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기간을 가지는 짧은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받기 전에 당뇨 환자가 잠깐 당뇨약을 끊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약이 없어도 당이 저절로 조절이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기간에 내가 당뇨가 완치됐다고 착각이 되는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잠깐의 기간이기 때문에 담당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 완치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당뇨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일단 당화혈색소가 높고 당뇨가 진단이 됐으면 운동, 생활, 식이요법은 물론 하시고 당뇨약까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일단 혈당을 낮춰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되고 운동으로 체지방이 많이 빠져나가면 당을 낮추기 위한 혈당 강화제의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쯤 당뇨약을 한번 끊어보는 걸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 먹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갖고 약을 줄이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혈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놓지 못하고 애매하게 조절한다면 이 또한 당뇨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약을 빨리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낮은 혈당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얼리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우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